자, 그래서 일부러 다운로드 받는 거 말씀을 안 드렸고요. 지금 저는 기본 자료가 필요하면 기본 자료만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이제 셀 서식 변경하는 거, 조건 변경하는 거 있었어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는 거 진행하고 오늘 한 부분까지 복습이 들어갈 거고요. 지금 10시 반인데요.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12시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네. 윤경수님 혹시 일찍 나가시나요? 선생님, 저 11시. 네. 알겠어요. 중간에 그러면은 퇴장해 주시면 되세요. 자, 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료에 3-189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복습 먼저 하고 그리고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가 다 입력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자, 우리가 ITQ 엑셀에서는 기본적으로 작업해야 되는 게 그 수험자 유의사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아래쪽에 보이는 답안 작성 요령에 하나, 둘, 세 번째 점에 보시면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의 너비는 몇으로라고 되어져 있어요? 1로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먼저 아래쪽에 있는 시트 탭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트는 지금 기본 시트 1만 나와져 있어요. ITQ 엑셀에서는 몇 개의 시트가 필요할까요? 4개. 3개. 4개 네 개. 아니고 3개예요. 4개는 제4 작업 시트는 차트에서 기본으로 삽입되기 때문에 내가 삽입을 할 때는 3개만 삽입을 하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시트 탭에서 기존에 있는 시트 1번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이름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시트 1번 더블 클릭. 그런 다음에 뭐로 변경해요? 제1 작업. 띄어쓰기 없어요. 더블 클릭해서 제1 작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자, 2번과 3번을 추가를 할 거예요. 옆에 있는 더하기 클릭해서 시트의 이름을 제2 작업. 선생님, 저는 네. 클릭해도 이게 안 되는데요? 클릭해도 안 된다고요? 지현수 부장한테 참여 좀 부탁하면 안 될까? 거기는 없어. 자, 아래쪽에 있는 화면을 혹시 아줌마 엔터 한 영수가 번만 안 되는데? 눌러보세요. 화면을 엔터를 눌러요? 네네네. 혹시 뭔가가 편집 상태면 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엔터만 눌러요? 네네. 그냥 엔터 한 번만 누르시고요. 네. 자, 시프트가 삽입이 안 되는 거예요, 현혜경님. 지금 더블 클릭해도요. 네. 안 먹혀요. 더블 클릭을 해도 편집 상태로 안 바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저도요. 노란색 부분이 주의하세요. 여기 위에 맨 위에 그 위에 노란색 편집 사용인가? 네, 맨 네. 위에. 그걸 네, 눌러요? 편집 사용 눌러서 됐다. 사용할 수 네. 있는 상태로 전환하셔야 돼요. 네. 현혜경님도 되셨어요? 아, 이제 커서 먹는 것 같아요. 잠깐. 네네네. 항상 새로운 그 작업되어 있는 문서를 불러오면 위에 그게 나와요. 편집 사용을 눌러야지만 뭔가 내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제1 작업, 제2 작업, 제3 작업 시트까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시트를 만들었어요. 4작업은 직접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자, 현혜경님과 윤경수님 다 만들어졌을까요? 네. 네. 자, 그런 다음에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의 너비를 몇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1로 하라고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제1작업 클릭, 아래쪽에 있는 시트 탭에서 제1작업 클릭, 그런 다음에 뭐를 누르고 제3작업을 눌러야 될까요?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3작업 클릭,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3작업 클릭.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시트 탭이 모두 하얗게 선택이 되어졌어요. 됐나요? 네. 네. 자, 그런 다음에 화면 맨 위에 보면 교재 3-188 기본자료 옆에 그룹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맞나요? 네. 예.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A열의 너비를 몇으로 변경한다? 1. 1로 변경을 할 거예요. 자, 화면에 열머리글 A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한번 클릭, 열머리글 A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한번 클릭, 열 너비를 뭘로 변경한다? 1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확인 또는 엔터. 됐어요? 네. 윤경수님 갑자기 이렇게 얼음 됐어. 뭐 문제 있어요? 잘 되신 거죠? 아니요. 저 마이크 켜주세요, 윤경수님. 갑자기 얼음이 됐어요. 아, 네, 괜찮아요. 괜찮은 거. 갑자기 이러고 가만히 계셔가지고 네. 문제 생긴 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아직 그룹 해지 안 할 거예요. 뭐를 하나 더 하자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모든 셀. 네. 모든 셀. 클릭. 모든 셀에 대해서 글자 가운데 방식을 정리. 변경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문제에 보면은 글꼴이 뭐와 뭘로 되어져 있을까요? 굴림 11. 네, 11포인트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머리글과 행머리글이 만나는 요 교차 지점. 자, 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이 부분 클릭.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모든 워크시트가 다 선택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상태에서 글꼴을 뭘로 설정한다? 굴림. 위에 클릭해서 굴림. 글자 크기는 11. 굴림의 11포인트로 설정이 다 끝나셨으면 자, B4셀 클릭해서 영역 해제합니다. 모든 셀에 대해서 글꼴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셨고요. 자, 강의 코드 B4셀 클릭해서 영역 해제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를 해야 할까요?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룹 해제. 맞아요. 그룹 해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룹 해제를 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작업하는 게 1작업, 2작업, 3작업 시트에 모두 동일하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지를 할 때는 가운데 있는 제2작업 시트만 클릭하시면 해지가 되어져요. 제2작업 클릭, 그리고 다시 제1작업 시트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룹이 되었다라는 거는 아래쪽에 있는 시트 탭이 모두 흰색으로 선택되었다라는 의미고요. 해지가 되어지면, 그룹 해지가 되어지면 제1작업, 2작업, 3작업 하나의 시트 탭만 흰색으로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되셨나요? 네. 자, 이제는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장은 그냥 요 기본 자료 그대로 할까요? 이름을 바꿀까요? 그냥 할게요. 혹시라도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야 다시 연습을 하실 때 기본 자료가 살아 있으니까 메뉴 파일에 들어가서 메뉴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 메뉴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 자, 저장 위치는 문서의 ITQ 폴더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의 ITQ 폴더로 돌아오시고요. 자, 파일 이름은 오늘 날짜로 입력을 할게요. 2021-0819 2021-0819 본인 이름.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을 했고요. 기존에 있는 원본 자료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파일 이름을 오늘 날짜 2021-0819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 또는 엔터. 선생님, 네. 죄송한데요. 제가 그룹화가 안 됐어요. 아, 그러면 다시 한번 얼른 하세요. 제1작업 클릭해 놓으시고요. 네.
Shift 누른 상태에서 제3작업을 누르세요. 네. 그러면 모든 시트 탭이 흰색으로 선택되어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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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머리글 A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하셔서 네. 열 너비를 시프트 1로 누르고 하는 거예요, 바꾸세요. 계속? 시프트 시프트. 누르고. 계속 누르고요? 아니, Shift는 떼도 돼요. 떼도 아래 돼요? 시트 탭 3개 다 선택했으면 Shift는 손 떼시는 거예요. 아, 네, 했어요. 네. 열 너비 1로 하시고요. 네. 열머리글, 행머리글 교차되는 지점 있어요? 네. 여기. 아니, 그룹을 따로 응. 시프트 누르면 그룹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 위에, 그룹이라고 써 있잖아. 맨 위에 여기에 그룹이라고 써 그룹이라고. 있어요. 아, 네네네. 아, 네네. 그 상태에서 글꼴 선택하셔서 네. 행머리글, 열머리글 네. 교차 지점 클릭해서 글꼴 굴림 네. 변경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거 안 그룹 됐지? 해지할 때는 제2 작업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룹 해지는 내가 아까 선택하지 않았던 제2 작업 시트 네. 탭만 눌러주시면 해지돼요. 네네. 아, 네네네. 네, 그리고 제1 작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 문제의 조건을 3-189페이지에는 조건의 첫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데이터 서식에 뭐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자료를 입력하자마자 내가 출력 형태에 맞춰서 나 스스로 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먼저 문제에 있는 조건을 처리하기 전에 표 전체를 영역 지정을 하겠습니다. 셀 포인터가 표 내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A 눌러서 표 전체 영역 지정.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이미일 셀에 셀 포인터를 갖다 놨어요. 키보드에 컨트롤 A.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범위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됐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할 거는 테두리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보여있는 상태에서 글꼴 그룹에 오시면 테두리 아이콘 있어요. 테두리에 있는 목록 단추 클릭, 모든 테두리 클릭. 자, 그런 다음에 바깥쪽 테두리는 굵은 테두리로 되어져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테두리에 목록 단추 누르셔서 아이콘 누르셔서 굵은 상자 테두리 클릭. 자, 변경이 잘 확인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하나만 더 할게요. 가지고 있는 자료에 가운데 정렬, 가운데 맞춤 클릭. 왜냐하면 텍스트 자료에 대해서는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맞춤까지 눌렀어요.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자, 그런 다음에 항목 이름을 제외한 B5에서부터 J12셀까지 맨 위에 있는 항목 이름과 아래쪽에 있는 항목 이름들은 제외하고요. 영역 지정. 그런 다음에 굵은 상자 테두리 다시 한번 클릭. 근데 제 화면 잠시만 봐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테두리를 굵은 상자를 선택을 했어요. 다시 한번 영역 지정한 부분에 굵은 상자를 누를 때는요. 여기 한번 보세요. 굵은 상자가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굳이 네. 목록 단추를 누르지 않아도 바로 그냥 그림을 누르셔도 굵은 상자를 설정할 수 있어요. 굵은 상자 아이콘 바로 클릭. 자, 그러면 굵은 상자가 들어간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데이터를 입력을 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영역 지정을 한 다음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기본 영역이 남아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모든 테두리 설정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굵은 상자 테두리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가운데 정렬까지 해서 모든 텍스트에 대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항목 이름을 제외한 가운데 있는 자료에 대해서 영역 지정을 하고요.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기 전에 요거 먼저 할게요. 자, 숫자 자료에 대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자릿수. 숫자 자료에 대해서는 자릿수, 자릿수. 천천히 구분 기호를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계약 기간, 잠시만요. 제가 다른 문제를 보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작품 제출일이 원래는 저거죠. 날짜. 날짜 자료인데 제가 드린 자료가 지금 아마 날짜가 아닌 이상한 숫자 자료로 나와져 있을 거예요. 예, 예. 맞죠? 자, 예. 요것만 네. 잠깐 변경하고 갈게요. 제가 요거를 찾아서 바꿔드렸어야 되는데 못 바꿨네. 자, 작품 제출일만 영역 지정을 해주세요. 작품 제출일에 있는 숫자 자료만 영역 지정을 해주세요. 제가 서식을 지우면서 서식을 다 지워버려서 그래요. 영역 지정한 상태에서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 들어갑니다. 컨트롤 1. 거기에 범주를 날짜로 선택을 해주세요. 날짜. 범주를 날짜로 선택을 하셨어요? 네. 네, 그 상태에서 기본값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확인 클릭. 범주만 날짜를 선택을 했고요. 확인 클릭. 그러면 날짜 자료가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선생님, 네. 컨트롤 1 눌러도 셀 서식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컨트롤을 혹시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을 누르지 않으셨어요? 왼쪽에 있는 거요. 왼쪽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1을 눌렀는데도 안 나와요? 잠시만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네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안 나오는데? 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세요. 영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한번 클릭. 네. 거기서 셀 서식으로 들어오세요. 네. 이제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네, 거기에서 범주를 날짜로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 누르고 나오세요. 됐어요? 네, 됐어요. 네, 현혜경님 됐어요? 네. 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숫자 자료에 대해서는 왼쪽 그 쉼표 스타일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수강료와 수강 인원에 대해서만 영역 지정을 합니다. 작품 제출일은 날짜 자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 놓고요. 수강료와 수강 인원에 대해서만 영역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쉼표 스타일 클릭. 이제 쉼표 스타일이 어디 있는지 바로 눈에 보이시죠? 메뉴 홈에 오셔서 쉼표 스타일 클릭. 그런 다음에 정렬을 오른쪽 정렬로 바꿔주세요. 오른쪽 맞춤. 오른쪽 맞춤으로 변경해 주세요. 되셨나요? 선생님, 저 쉼표 스타일 못 찾았어요. 어디에 있어요? 메뉴 홈에 오시면은요. 네. 표시 형식 그룹에 여기. 자, 잠시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네, 찾았어요, 선생님. 찾았어요? 네. 자,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요게 쉼표 스타일이죠? 네. 네, 찾아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되셨어요? 네. 네,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쉼표 스타일과 정렬까지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나와져 있는 B13에서부터 D13 셀까지 영역 지정. B13에서 D13까지 영역 지정. 되셨어요? 컨트롤 키 눌러서 그 바로 밑에 B14에서 D14 셀까지 또 영역 지정. 또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F13, 14 영역 지정. 컨트롤 키 또 누른 상태에서 G13에서부터 I13셀까지 또 영역 지정. 되셨어요? 자,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하면은 여기는 항상 고정이에요. 그래서 주소를 보지 않아도 쭉쭉쭉쭉 영역 지정할 수가 있으세요. 그런 다음에 뭐만 누르면 된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그러면 가운데 맞춤이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 맞춤이 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잘 되셨나요? 안 되신 분들은 표시해 주세요. 잘 됐으면 O, 안 됐으면 아직 X. 유진영님 뭐가 안 됐을까요? 제가 병합을, 선생님 그 영역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어, 다시 한 번만 갈게요. 네, 자, 병합하는 거는 위에 있는 원본 자료를 뺀 아랫부분에서만 이어집니다. 글씨 신경 쓰지 마시고요. B13에서부터 D13셀까지 영역 지정. 네, 손 뗐고요. 이제 네. 컨트롤 키 눌러요. 아직 컨트롤 키 누르지 않았었어요. 이제 컨트롤 키 눌러서 그 바로 밑에 있는 B14에서 D14셀까지 영역 지정. 네, 되셨어요? 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13, F14 영역 지정. 93, 14, 네, 네. 그런 다음에 그 옆에 G13에서부터 I13셀까지 또 영역 지정. 수강 인원 위에를 영역 지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맞춤 그룹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네, 됐습니다. 자, 다 되셨나요? 이제는 나머지 분들도? 네.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를 할까요? 대각선. 대각선. 자, 대각선을 설정할 F13셀 클릭. 대각선을 설정할 F13 셀 클릭. 자, 대각선을 설정을 할 때는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갑니다. 컨트롤 1 컨트롤 또는 1.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셀 서식으로 들어오세요. 컨트롤 1 또는 셀 서식으로 들어오셔서 테두리에 들어가서 대각선 설정할 수 있죠. 왼쪽 오른쪽 아래에 있는 대각선 각각 클릭 클릭. 되셨어요? 그리고 확인 또는 엔터. 되셨나요? 네. 네. 그런 다음에 행 높이를 조절을 해야 돼요. 자, 행 높이를 조절할 건데 위에 있는 1행에서부터 3행까지는 행 높이 몇으로 하자고 했을까요? 25. 25. 자, 행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행머리끌 1에서부터 행머리끌 1에서부터 3까지 드래그. 행머리끌 1에서 3까지 드래그. 영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행 높이를 몇으로 조절한다? 25. 그리고 엔터. 자, 사행에 대한 조절은 좀 이따가 할게요. 내비두시고요. 자, 나머지 5행에서부터 14행까지는 몇으로 조절하자고 했어요? 22. 22 또는 맞아요. 25 빼기 3을 빼자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위에 3개를 빼는 22로 설정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역 지정 5행에서부터 14행까지 영역 지정을 했고요. 다시 영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행 높이는 22. 엔터 또는 확인 클릭. 그러면 행 높이가 조절된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되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입력된 자료에 제가 드린 자료에 그 2줄 열넓이.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사행에 2줄 이상의 제목이 들어가는데 지금 드린 건 다 한 줄로 들어가죠. 있죠? 자, 여기서 질문. 엑셀에서는 하나의 셀에 기본적으로 한 줄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줄 이상의 내용을 입력할 때는 뭐를 누르고 엔터를 눌러야 됐을까요? Alt N. Alt 엔터 키예요. 자,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작품 제출일을 볼게요. 작품 제출일 더블 클릭. 이미 제가 엔터를 눌러놨어요. 더블 클릭해보면은요. 작품 제출일이라고 2줄이 들어갈 거예요. 됐죠? 그냥 네. 엔터만 누르시면 되세요.
이미 두 줄이 들어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했다가 엔터만 눌러주시면 돼요. 원래는 Alt 엔터를 눌러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수강료 더블 클릭 여전히 두 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엔터. 자, 행 높이 자동으로 조절이 되어졌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런 다음에 행의 너비는 내가 임의대로 조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각각의 위에 있는 행머리글과 행머리글 경계선에서 옆으로 직접 드래그 해주세요.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요. 각각 드래그해서 넓혀주셔도 됩니다. 조금씩 보시고 좀 넓게 만들어주세요. 크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왕이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좀 여유 있게 넣어 주셔야지만 결과값을 봤을 때 비슷하게 최대한 유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존 너비보다는 조금씩 더 넓게 조절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수강 인원이 제가- 좀 더 넓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요 밑에 정도만 해도 되고요. 조금 더 넓어도 상관없어요. 모빌 만들기가 다 들어갈까요? 강좌명 밑에 그게? 유효성 모빌 검사? 만들기, 유효성 검사에서? 유효성 검사에서 예. 수강 인원에 있는 예. 예. 그러게 조금 더 넓히는 예, 좀 수강 더 인원을 넓히- 조금 더 넓혀야겠네요. 네. 자, 되셨나요? 네. 지금 우리가 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테두리 설정하는 거, 그리고 셀 병합하는 거, 대각선 설정하는 거, 표시 형식 바꾸는 거, 행 높이 설정하는 5가지는 직접 설정해 주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해서 순서대로 쭉쭉쭉쭉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첫 번째 조건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도 괜찮으시지요? 네. 자, 첫 번째 조건에 보시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 네. 맞게 조정했어요, 우리. 자, 예. 두 번째, 제목을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도형과 그림자를 설정을 해서 그림자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도형은 메뉴 어디에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삽입. 메뉴 삽입으로 들어갑니다. 메뉴 삽입 클릭. 삽입에 도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삽입의 도형으로 오시고요. 대각선 방향에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어떤 걸까요? 많이 봤었죠? 요거. 사각형에 있는 5번째 거. 양쪽 모서리가 잘린 거 있어요. 사각형의 5번째 거, 양쪽 모서리가 잘린 거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드래그해서 B1셀에서부터 G3셀의 중간까지 숫자까지 한번 드래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바로 내용도 입력해주세요. 공예지도사, 강좌, 개설, 현황. 공예지도사, 강좌, 개설, 현황이라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되셨어요? 네. 자, 입력한 다음에는 테두리 클릭해서 도형의 테두리 선택해서 글꼴에 대한 설정도 바꿔주세요. 선택하신 다음에 그림자 설정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자, 그림자 설정 선택하신 다음에 그 도형 효과에 있는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가장 첫 번째 거예요. 도형 효과에 있는 그림자 설정해 주시고요. 오프셋 아래,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채워지는 색깔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는 색깔 노란색으로 하래요. 채워지는 색깔 노란색. 요 메뉴는 파워포인트에서 원체만이 봤기 때문에 바로바로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메뉴 홈으로 들어가셔서 메뉴 홈에 오셔서 굴림에 글꼴 굴림 24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굵게 가운데 맞춤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까지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글꼴 굴림으로 해줬고요. 글자 크기 24포인트 굵게 글자 색깔 검정 채워지는 색깔은 아까 설정해서 노란색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까지 설정을 했어요. 여기까지 설정 다 되셨으면 표시해 주세요. 네, 되셨고. 현혜경님 작업하고 계시나요? 다 되셨나요? 다 됐어요. 네, 김현정님 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설정하신 다음에 세 번째, 이메일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게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결제 담당 팀장 대표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제2작업 시트에서 작업을 하고요. 삭제를 할게요. 제2작업 시트로 넘어오겠습니다. 제2작업 시트에 이메일 셀에다가 할게요. 저는 C2셀에다가 결제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D2셀에다는 담당, 팀장, 그리고 대표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네. 2작업 시트에 그 입력이 안 되는데요. 저도 텍스트가. 입력이 안 돼요. 응? 진짜 거기도 저기 했나? 풀어야 되나? 편집. 아니요. 다른 분들도 입력이 안 되세요? 돼요. 저거 안 돼요. 2작업 시트에 오면 어떤 상황이세요? 벌써 됐어. 선생님 화면하고 동일한데 텍스트를 입력하려고 하면 입력이 안 돼요. 네, 저도 입력 안 돼요. 클릭해서 셀 포인터는 선택이 되어지고요. 네, 아, 네. 지금은 되네요? 아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또 돼요. 저는 계속 잘 안 돼요. 되는데. ES 시키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유진영님? 네.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는데요. 화면에 경고도 안 나와요? 네. 그럼 키보드 누르면 어떤 상황이에요? 안 먹혀요, 선생님. 아무것도 안 먹혀요? 네. 그러면 제1작업 시트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네. 제 선생님, 1작업 시트에 막 입력이 됐는데요? 네? 1작업 시트에 입력이 됐는데요? 저도 되니까요. 그래요. 그룹화되어 있나 본데요. 위에가 그룹인가 봐요. 맨 위에 혹시 선생님, 이제 됐어요. 됐어요? 네.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자, 제2작업 우리 지금 입력 결제 담당 팀장 대표까지 입력을 했고요. 입력한 다음에 결제는 셀 병합해 주셔야 되지요. C2셀 네. 응? 네. 통하신 거죠? 결제 영역 지정해 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결제 C2셀과 C3셀 영역 지정해 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저기가 안 되는데? 테두리 안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테두리 안 하니까? 테두리 없이 하니까 네. 병합이 안 되는데요? C2셀, C3셀 영역 지정하셨어요? 예.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러지 오늘? 이상하다. 어떻게 나와요, 홍민영님? 저는 네. 이거를 테두리 지정을 안 하고 네. 두 개가 잡혔다. 됐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안드로메다에 다녀온 제가 것 같아요. 마우스가 좀 선차네, 이 마우스가. 자, 결제 영역 지정 셀 병합까지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우리 결제는 어때요? 가로로 써 있어요. 뭘로 바꿔야 될까요? 세로로 바꿔야 되죠. 자, 네. 셀 포인터 결제에 있는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은
텍스트 방향 아이콘이 있어요. 네. 잠시만요. 자, 요거 맞춤 그룹에 있는 요 아이콘, 텍스트 방향 아이콘을 누르셔서 세로 글자 있어요. 세로 글자, 세로 쓰기 변경해 주세요. 선생님, 근데 그거를 네, 그 알트 엔터로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Alt 엔터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Alt 엔터해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요 방법으로도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을 것 걱정되는 건 같아요. 아니죠? 어차피 그림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네. 같아요. 세로 쓰기로 바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행의 높이와 그리고 열의 너비를 조절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네. 먼저 C열의 너비를 몇으로 했을까요? 4. 4로 했어요. 자, 결제가 있는 열머리글 C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결제가 있는 맨 위에 위에 있는 열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축 클릭, 열 너비 클릭, 숫자 4. 결제는 4. 결제는 4.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담당 밑에 있는 저는 삼행이에요. 담당 팀장 대표 밑에 있는 결제 사인이 들어갈 칸에 행의 높이는 몇으로 했을까요? 40. 40. 자, 담당 팀장 대표 밑에 사인이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행머리글에서 왼쪽에 있는 행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축 클릭, 행 높이를 40. 그러면 넓어졌어요. 됐나요? 네. 그런 다음에 담당 팀장 대표 이 세 개에 대해서는 7.5로 바꿀 거예요. DEF 열머리글 DEF에서 영역 지정. 위에 있는 열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열 너비 7.5. 이 정도는 되어야지만 그래도 비슷한 결제란이 만들어졌어요. 자, 기억하실 거는 결제는 4, 사인란은 40, 각각의 담당 팀장 대표는 7.5. 7.5. 자, 그러면 결제 담당 팀장 대표에 대한 결제란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해줘야 되는 거 하나, 2개 더 있어요. 뭐와 뭐를 해야 될까요? 가운데 정렬과 가운데 테두리. 맞춤하고 또 하나? 테두리. 테두리, 모든 테두리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결제 담당 팀장 대표까지 선택을 하셨으면 가운데 맞춤 다시 한번 클릭, 가운데 맞춤 다시 한번 클릭. 자,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면은 눌러도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눌러서 글씨가 가운데로 오도록 해주시고요. 테두리 아이콘에서 모든 테두리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테두리. 모든 테두리.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해야 돼요. 복사를 할 때는 그냥 복사하지 말고 자, 위에 있는 영역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왼쪽에 클립보드에 보면 복사라는 글씨가 있었어요. 그냥 복사 글씨 클릭하지 말고 오른쪽 옆에 있는 목록 단추 눌렀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네, 거기에 그림으로 복사라는 거 있어요. 네. 찾으셨어요? 그림으로 복사 클릭. 선생님, 저는 지금 잘 못 찾은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 잠시만요, 현혜경님.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아마 그림으로 복사 대화 상자에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으로 선택이 기본값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대로 네. 확인 단추 클릭을 합니다. 현혜경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확인 클릭하면은 아무런 변화는 없어요. 우리 복사한 거 어디다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일작업. 제 1작업에 오셔서 자, 제 1작업에 오셔서 붙여넣기에 있는 옵션 클릭 가장 왼쪽 앞에 클립보드 그룹에 붙여넣기 클릭 마우스 어디 갔죠? 자, 붙여넣기에 있는 옵션을 이용을 해서 붙여넣기 옵션을 이용을 할 거고요. 자,
모두 붙여넣기를 이용을 할 건데요. 잠시만요. 붙여넣기에 있는 첫 번째 아이콘, 기본 아이콘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화면에 바로 결제란이 나왔을 거고요. 화면에 있는 대로 배치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열에서도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하나 뭐를 설정해 줘야 될까요? 원본 우리 거는 삭제. 화면에 선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깨끗해요. 어디로 들어가서 보기. 메뉴 보기로 들어가서 눈금선에 있는 체크 표시를 없앱니다. 메뉴 보기에 눈금선. 자, 현행형님 어느 상황이 어떤가요? 아, 저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아, 잘 하고 계세요? 네네네, 따라가고 네네. 있어요. 자, 결제란까지 다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눈금섬은 어떻게 지워요? 메뉴 보기에 들어가면 여기 네. 표시 그룹에 눈금선이 있어요. 보기에 눈금선에 체크 표시만 없애주시면 돼요. 보기요, 보기? 네, 아, 메뉴 네, 보기. 네. 되셨어요? 아, 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면 뭔가 작업이 하나 남았을까요? 원본 삭제. 원본 삭제. 자, 제2작업으로 돌아와 보세요. 제2작업 시트에 와 보시면 우리가 만들었던 결제가 있죠. 자, 지금 현재 영역 지정이 되어져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맞나요? 자, 영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영역 지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갈게요. 영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삭제 클릭. 영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삭제 클릭. 자, 아래쪽에 보면 행 전체 보이시죠? 행 전체 클릭. 그리고 확인 클릭. 그러면 행이 사라졌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영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삭제 클릭. 요번엔 뭐 또 해줘요? 열 전체 클릭. 자, 영역 지정된 위에서 오른쪽 단추를 눌러도 되고요. 잠시 제 화면 보시면 잠시 보세요. 영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삭제를 누르셔도 되세요. 또는 위에 있는 행머리글, 열머리글을 따로 다시 선택을 한 다음에 위에서 삭제를 눌러도 상관이 없어요. 방법은 편하신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다시 제1작업 시트로 돌아왔어요. 자, 결제란까지 완성이 되어졌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조건에 보면 뭐를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을까요? 주황. 네. B4에서 J4, G14, I14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이것도 항상 고정. 위에 있는 항목 이름 영역 지정. 위에 있는 항목 이름 영역 지정. 아래쪽에 있는 컨트롤 키 눌러서 강좌명과 수강 인원 클릭. 항상 똑같아요. 위치가요. 위에 있는 항목 이름 영역 지정.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강좌명과 수강 인원 클릭해서 선택을 했어요. 채우기 색깔이 뭘로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주황. 주황. 자, 메뉴 홈으로 돌아갑니다. 메뉴 홈에 오시고 홈에 보시면 글꼴 그룹에 페인트통 보이실 거예요. 페인트통에 있는 요 목록 단추 누르셔서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주황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색깔도 항상 고정. 표준색에 있는 주황 클릭. 자, 그런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다 오셨지요? 네. 네. 자, 유효성 검사를 하라고 문제에 나와져 있고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강좌명 C5에서 C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입력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우리 그 출력 형태에 보시면 H14셀에 모빌 만들기라는 글씨가 들어가져 있어요. 요 모빌 만들기라고 나오는 그 위치는 내가 직접 입력한다, 입력하지 않는다.
안 한다. 절대 입력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는 위치도 항상 고정이에요. H14셀에는 항상 유효성 검사 설정이 들어갑니다. 셀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하겠습니다. H14셀 클릭, 셀 포인터 배치하셨어요? 유효성 검사는 어디에 가야지 찾을 수 있을까요? 데이터. 메뉴 데이터 클릭. 메뉴 데이터에 보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거 있어요. 글씨 클릭하지 마시고요. 위에 있는 아이콘 그림으로 바로 그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 포인터 H14셀, 강좌명의 셀 포인터 갖다 놨고요. 메뉴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아이콘 바로 클릭. 자, 그러면 화면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대화 상자가 나왔을 것 같아요. 자, 다 찾아오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제한 대상에 뭘로 나와져 있어요? 모빌 만들기. 그러니까 응? 모든 값 목록으로 바꿔요. 제한 대상에 모든 값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목록으로 바꾸겠습니다. 목록으로 바꾸고요. 어떤 목록으로 바꾸냐면은 밑에 원본을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제한 대상에서는 목록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아래쪽 원본에서는 클릭해서 커서를 배치합니다. 어떤 거를 배치하라고 셀 주소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뭐를 배치해 주래요? 강좌명. 자, 강좌명에 있는 C5에서부터 C12셀까지 영역 지정, 모빌 만들기에서 블로그 디자인까지 영역 지정. 되셨어요? 네. 그리고 바로 확인 클릭. 그리고 바로 확인 클릭. 그러면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목록 단추가 하나 생긴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목록 단추 눌러서 출력 형태에 있는 대로 모빌 만들기 클릭, 모빌 만들기 클릭.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오케이. 안 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시해 주세요. 되셨어요? 자, 저장 한번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그 결제란이나 또는 그 음영 색깔, 채우기 색깔 바꾸는 거나 또는 지금 우리가 했던 유효성 검사의 위치는 항상 고정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는 유효성 검사와 결제란과 그리고 음영 색깔이 항상 동일하게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셀 서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H5에서 H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우리가 표시 형식을 이용할 때 숫자를 표시하는 표시 형식 기호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뭐와 뭐였을까요? 회계와 숫자. 아니요. 표시 형식 기호에서 셀에 입력되어 있는 숫자를 나타내는 기호 두 가지. 뭐와 뭐? 샵샵샵0. 샵샵. 그리고 네, 샵이 있어요. 0은 유효하지 않은 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0명으로 나타낸다라는 의미이고 샵 같은 경우에는 0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백으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첨단위 구분 기호를 찍어주는 표시 형식 기호는 샵 쉼표 샵샵 0이라는 표시 형식 기호가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우리? 처음 듣는 거면 안 되는데. 자, 여기 잠깐만 보시면 자료에 샵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빼먹었네요. 가지고 있는 자료에 유효하지 않은 숫자를 나타내 줄 때는 샵이 아닌 0명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 샵명이 아닌 0명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첨단위 구분교를 찍어주는 기본 표시 형식은 샵 쉼표 샵샵 0. 그리고 셀에 입력되어 있는 문자열은 제가 골뱅이 묻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누누이 드리지요. 골뱅이로 표시해 줄 수가 있으세요. 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는 H5에서 H12, H5에서 수강 인원에 대한 숫자 자료 영역 지정하고요. 숫자로만 나와져 있는데 뒤에 명이라는 32명, 30명, 37명으로 나오고 싶대요. 표시 형식을 어떻게 입력하면 될까요? 우선은 영역 지정하신 다음에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셀 서식으로 들어오시고요. 셀 서식에 표시 형식 그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거 셀 서식 어떻게 들어갔죠? 다시. 컨트롤 1 영역 지정했고요. 네. 수강 인원 영역 지정했고요. 컨트롤 1 만약에 컨트롤 1이 잘 눌려지지 않으면 영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하셔서 셀 서식 들어오시면 되세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서 기존에 있는 형식 다 지워요. 기존에 있는 형식 다 지우세요. 사용자 지정을 눌렀고요. 기존에 있는 형식을 다 지운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입력할까요?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답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뭐와 뭐. 샵 명 또는 0명. 자, 샵 명도 되고요. 0명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샵 명. 자, 형식에 샵 명이라고 변경을 해줬어요. 또는 0명이라고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명자가 00이 됐어요. 자, 0명이라고 써줘도 상관이 없으세요. 선생님,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밑에 샵 네. 0, 샵샵샵 0 이거 클릭해도 상관없죠? 그거는 천 단위 구분기호를 찍어주는 거니까 그걸로 사용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네네네. 만약에 감점이에요? 천 단위 구분기호가 필요하면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나타내면서 문자열을 표시해라 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요 샵 심표 샵샵 0 이용하셔도 되세요. 아, 그럼 근데 이거 쓰면 지금은 감점이에요? 안 돼요. 네. 아, 여기에 감점이에요? 있는 0을 쓰는 건 괜찮아요. 아, 0명을 해도 되니까. 아, 음. 그럼 감점이구나.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샵 명 또는 0명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클릭. 그러면 뒤에 문자열이 추가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예. 네, 그러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은 다음 시간에 복습을 할 거고 오늘 했던 거 복습이 더 중요해요. 뒷페이지 필터 및 서식에 있는 고급 필터와 피벗 테이블 부분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3-190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조건부 서식은 다음에 함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우선은 넘어갑니다. 자, 위에 있는 제2작업 필터 및 서식은 가지고 있는 원본 자료를 가지고 제1작업에 있는 원본 자료를 가지고 작업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만들면 될까요? B4에서 H12. 네, 항상 고정이에요. 제1작업 시트에 있는 B4에서 H12까지 영역 지정. B4에서 H12까지 영역 지정.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복사해요. 컨트롤 C. 필터 및 서식은 원본 자료를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 어디에다 배치를 해야 한다? B2. B2, B2 셀을 클릭해서 셀 포인터 갖다 놓고 컨트롤 V. 아직 영역 해제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메뉴 홈에 있는 붙여넣기 옵션에서 뭐를 누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거 메뉴 홈에 있는 붙여넣기라는 글씨에 붙여넣기 옵션에 열 너비라는 거 있어요. 요거. 그러면 원본에 있는 열 너비를 동일하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오셨을까요? 예. 자, 못 찾겠다 꾀꼬리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되세요. 잠시만요. 자, 잘 가지고 왔나요? 자, 그러면 고급 필터의 내용, 괄호 1번의 고급 필터에 보면
구분이 빚이면서 수강료가 5만 이상인 자료에 강좌 코드, 강좌명, 강사, 수강료, 수강 인원 데이터만 추출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가장 먼저 고급 필두에서 뭐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를 먼저 만들어야 될까요? 조건표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조건에서는 어떤 항목을 가지고 조건표를 만들어야 될까요? 강좌명하고 수강료. 강좌명과 수강료일까요? 구분과 구분하고 수강료. 수강료. 왜냐면 아, 구분이 빚이면서 수강료가 5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자, 위에 있는 원본 자료에서 구분 클릭, 위에 있는 항목 이름에 구분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수강료 단위 원 클릭, D2셀과 G2셀 클릭해서 선택을 했어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자, 어디다 배치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문제에서? B13? B13. B13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하시고요. 컨트롤 V 붙여넣기 했어요. 자, 여기까지 왔나요? 예. 유진영님 잘 됐어요? 선생님, 저는 수강료가 안 따라왔는데요. 구분만 오고. 이게 맞나요? 그러면 위에 있는 수강료, G2셀에 있는 수강료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C 아, 네. 그리고 아래다 다시 붙여넣기 하시면 되세요. 자, 현혜경님 조건표 항목 이름 가지고 오셨어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BJ이면서 수강료가 5만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AND일까요? OR일까요? 엔드. AND. 그러면 구분 밑에다가 B14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하시고요. 비즈라고 입력할게요. 위에서 복사해서 가지고 와도 상관없고요. 지금처럼 그냥 비즈라고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수강료가 5만 이상이라는 건 AND 조건이니까 바로 옆에 C14셀에다가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5만. 5만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 쉼표 스타일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 그 뒤에 있는 내용에 보시면 구분이 BJ이면서 수강료 5만 이상인 자료에 강좌 코드, 강좌명, 강사, 수강료, 수강 인원 데이터만 추출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강좌 코드와 강좌명, 영역 지정 위에 있는 원본표에서 추출해야 되는 강좌 코드와 강좌명, 영역 지정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강사에서부터 수강 인원까지 영역 지정 구분만 빼고 가지고 오는 건가 봐요. 되셨어요? 선생님 다시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강좌 코드와 강좌명 영역 지정했어요. 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네. 강사, 작품 제출일, 수강료, 수강 인원까지 영역 지정을 했어요. 뭐 잘못 왜요, 현혜경님? 강좌명 그냥 강사랑 작품 제출일, 네. 수강료, 수강 인원까지 선택을 했어요. 네. 됐어요? 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어디다가 배치를 할까요? 18. 네, B18. B18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갖다 놓고요. 그냥 컨트롤 V. 자, 그러면 추출해와야 되는 구분을 제외한 강좌 코드, 강좌명, 강사, 작품 제출일, 수강료, 수강 인원까지 가지고 왔을까요? 현혜경님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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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수님, 유진영님, 김현정님 다 됐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ESC 키 눌러서 점선 영역 없애세요. 점선 영역이 신경 쓰이니까. 왜 다중 조기가 안 된다고 나오죠? 선생님, 그 컨트롤 C가 네. 이 작업은 다중 선택 범위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계속 그렇게 나오면은요, 그냥 예. 이렇게 복사? 따로따로 하세요. 강자 코드 강자면 복사? 복사를 하고요. 옆에 있는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따로 이어서 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홍민영님? 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고급 필터를 실행하기 전에 셀 포인터를 어디다 갖다 놔야 한다? 맨 위에 있는 원본 자료에 갖다 놓습니다. 맨 위에 있는 원본 자료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 그런 다음에 메뉴 데이터에 고급 클릭, 메뉴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있는 고급 클릭. 선생님 다시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되죠? 자, 현혜경님 지금 메뉴 선택하다가 오류가 나왔어요? 선생님, 저희 나가볼게요. 수고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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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혜경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여기 밑에까지 강좌 코드 강좌면 강좌 그것까지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놓쳤어요. 지금. 아, 그러면 셀 포인터를 맨 위에 있는 원본표에다가 갖다 놨어요. 셀 포인트를 그냥 위에 있는 원본표 임의의 셀을 클릭하시면 돼요. 임의의 셀 클릭. 그러면 셀 포인터 배치되어졌지요? 네. 네, 그 상태에서 메뉴 데이터에 들어가서 고급 선택해 주시면 돼요. 메뉴 데이터에 고급. 고급 네. 그러면 점선 영역에 자동으로 표가 지정이 되어졌어요. 맞나요? 네. 자, 네. 그런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 네. 그런 다음에 조건 범위에 클릭해서 커서를 배치합니다. 네. 우리가 만들어놨던 조건표 있었죠? 네. 9분에서부터 크거나 같다 5만 이상 조건표 영역 지정 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네. 복사 위치 클릭. 우리가 만들어놨던 강좌 코드에서부터 수강 인원 B18셀에서부터 G18셀까지 영역 지정 되셨어요? 28부터 그리고 G18셀까지 아까 우리가 배치해 놓은 항목 이름들이 있었죠? 네. 네, 그 항목 이름들 영역 지정 네. 되셨으면 확인 클릭. 네. 그러면 BJ이면서 5만 이상인 2개의 데이터가 추출이 됐을 것 같아요. 되셨어요? 네. 네. 안 홍민영님 됐어요. 안 나왔어요? 전부 다 나와버렸어요. 전부 다 나왔어요? 아까 복사 위치에서 아마 영역 지정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영역 지정했는데. 했는데? 네. 가운데 구분도 있어요. 그럼? 강좌 코드 부분은 없죠. 응. 저거 영역 지정할 때 네네. B2부터 해요? 아니면 B3부터 해요? 밑에 있는 B18세부터 강좌 코드에서부터 요 밑에 것만. 아니. 저기 그 필터에서 고급에서 네. 그 다른 장소 복사하고 조건 범위하고 목록 범위를 네네. 제목을 포함해요? 제목 포함 안 해요? 목록 범위는 네. 당연히 항목 몇 개? 아래쪽에만 위에 있는 원본표에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홍민영님? 목록 범위. 그러니까 목록 자, 범위는 여기 어디예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목록 범위. 목록 범위는 표 전체예요. 예, 표 전체죠. 굳이 안 만져도 돼요. 항목 이름 포함된 표 전체예요. 저는 그게 안 됐더라고요.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예. 다시 표 전체 영역 지정. 셀 예, 포인터가 예. 위에 있는 임의의 셀에 들어가 있으면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셀 포인터가 안 들어가 있고 점선 영역이 만약에 틀리면 다시 한번 영역 지정만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홍민영님 지금 그냥 하면은 구분이 예. 똑같이 나와요. 구분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래 구분 없어요. 나왔어요, 이제. 아, 됐어요? 예. 자, 여기까지 다 되셨어요? 예. 자, 밑으로 그러면은 괄호 2 표 서식 부분을 볼 거고요. 자, 괄호 2번의 표 서식에 보면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는 표 스타일 6으로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원본표는 그대로 유지해 놓으시고요. 잠시만요. 위에 있는 원본표는 그대로 유지해 놓으시고요. 아래쪽 결과 셀에서 영역 지정, 아래쪽 고급 필터의 결과 셀에 대해서 영역 지정을 합니다. 되셨어요? 네. 그런 다음에 메뉴 홈에 들어가셔서 채우기 색깔을 뭘로 해줘야 돼요? 없음. 채우기 없음. 메뉴 홈에 오셔서 채우기 색깔을 페인트 통의 목록 단추 누르셔서 채우기 없음. 자, 여전히 영역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스타일에서 표 서식을 눌러서 뭘로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표 스타일 보통 6이에요. 표 스타일 보통 6. 1, 2, 3, 4, 5, 6. 파란색이네요. 표 스타일 보통 6 클릭. 그대로 기본값 아마 점선 영역 맞게 나왔을 거예요. 그대로 기본값 유지한 상태에서 확인 클릭. 영역 해제해 보시면 이제는 제대로 된 표 서식이 적용된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결과값 안 나왔다라는 분 계시면 표시해 주세요. 호흡자한테 쓸말 딱 했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3작업의 피벗 테이블 작업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에서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제1작업. 제1작업. 화면에 제1작업 시트로 돌아갑니다. 아까 영역 지정한 거 지우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 놓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혹시라도 영역이 해지가 되어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영역 지정 B4에서 H12셀까지 영역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정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뭐를 들어가면 돼요? 삽입. 피벗 테이블 들어가면 되죠. 메뉴 삽입에 피벗 테이블 클릭. 메뉴 삽입에 피벗 테이블 클릭. 자, 화면에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올 거고요. 아마 점선 영역이 우리가 영역 지정한 자료만큼 자동으로 점선 영역이 나왔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범위가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 피벗 테이블을 어디다 배치하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제3작업. 제3작업. 자, 아래쪽에 있는 기존 워크시트 클릭. 기존 워크시트 클릭. 그런 다음에 위치를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제3작업에 아래쪽에 있는 시트 탭에서 제3작업에 몇 번째 셀을 선택을 해야 할까요? B2. B2. 제3작업에 B2셀 클릭. 대상 참조 영역이 잘못됐다고 자꾸 나오네요. 대상 참조 영역이 잘못됐다고 나와요? 예. 원본표가 영역이 잘못됐다는 건데요. 근데 계속 제가 잡았는데 네. 강좌 코드부터 잡아갖고 하는데 계속 그러네요. 코드에서 수강 인원까지만 영역 지정을 예. 하셨어요? 예. 근데 자꾸 그러네요. 삽입에 제가 피벗 제 테이블 컴퓨터가- 들어가시면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네, 몇 번 해봐도 지금 그래요. 제게 컴퓨터가 좀 꼬재예요. 이거는 꼬재랑 상관없어. 이거는 꼬재랑 상관없어. 무조건 마우스가 나와야 돼. 꼬재인가봐. 선생님, 그 앞에 네, 기존 워크시트 하고 네. 3작업을 누르면 느낌표가 나와요. 마지막에 위치 한번 해보세요. 위치에 제3작업 네, 누르면 나와요, 원래요. 느낌표가 나와요? 네, 그 상태에서 시작 위치를 눌러주셔야죠. 그러니까 근데 안 돼요. 그러면 잠깐만요. 시작 네네. 위치를 안 눌렀네요. 음, 그래도 그렇게 나오는데? 홍민영님, 네. 지금 화면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카톡 보내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냥 진행하세요, 선생님. 자, 우선은 따라갈게요. 하고 나면은 피벗 테이블 제3작업에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그쵸? 그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가 출력 형태를 보면서 행, 열, 가필드에 뭐를 배치해야 되는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장 왼쪽에 행에는 뭐가 있을까요? 왼쪽 작품 밑에 제출일. 작품 제출일. 위에 있는 작품 제출일을 드래그 하셔서 행에다가 선생님! 드래그. 네. 선생님, 저도 아기 때문에 나갈게요. 네네, 알겠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이따가 영상 올릴 테니까 한번 복습 다시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작품 제출일 선택. 작품 제출일을 행으로 드래그를 했어요. 그러면 날짜 자료가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맞나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열에다가는 위에 뭐를 갖다 놔야 될까요? 열에다가는 구분. 구분을 드래그해서 열에다가 갖다 놔주세요. 구분을 드래그해서 열에다가 갖다 놔주세요. 그러면 아마 비즈 웹디자인 펠트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네. 그런 다음에 근데 작품 제출일이 저는 왜 4월, 5월, 6월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네. 지금 행사 레이블 지금 날짜별로 쭉 나오잖아요. 근데 네네. 저는 4월, 5월, 6월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벌써 그룹이 되어져 있어요. 아, 그룹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 제가? 잠깐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그냥 계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계세요. 네. 자, 구분의 열에다가는 구분 필드를 구분 항목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값에다는 뭐를 갖다 놔야 될까요? 개수 강자명. 강좌명을 드래그해서 값에다가 갖다 놔요. 강좌명을 드래그해서 값에다가 갖다 놔요. 그러면 개수 강좌명으로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를 갖다 놔야 될까요? 수강료. 수강료. 수강료를 드래그해서 값에다가 갖다 놔요. 개수 밑에다가 가로선이 나왔을 때, 개수 밑으로 가로선이 나왔을 때 손을 뗍니다. 근데 뭘로 나와요? 화면에? 합계. 합계 수강료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 출력 형태는 어떻게 나와져 있어요? 평균. 평균으로 나와요. 그래서 합계 수강료를 클릭을 합니다. 합계 수강료를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값 필드 설정이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찾으셨어요? 값 필드 설정을 누르고 함수를 뭘로 바꾼다? 평균. 평균. 함수를 선택한 필드의 데이터를 평균으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이름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었죠. 평균 수강료라고만 되어져 있는데 출력 형태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단위원. 단위원까지 있어요. 수강료 뒤에다가 괄호 열고 단위원까지 입력해 주세요. 단위원. 지금은 표시 형식 따로 안 할 거예요. 이따가 쉼표 스타일로 간단하게 설정을 하려고 선택 안 할 거고요. 자, 선택한 필드의 데이터만 평균으로 단위원까지 입력하셨어요. 현혜경님 뭐가 안 됐어요? 지금 값필드에 강좌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자꾸 놓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수강료를 위에 있는, 잠시만요. 위에 있는 수강료 항목 이름이 있어요. 네네네. 그 수강료를 드래그해서 개수 밑으로 드래그해서 가져오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손을 떼시면 아마 네. 합계 수강료로 나올 거예요. 네, 할게. 네, 합계 수강료를 클릭을 하셔서 네. 값 필드 설정을 누르세요. 값 필드 설정. 그런 다음에 선택한 필드의 데이터를 평균으로 바꿔요. 네. 평균. 네. 그리고 위에다가는 단위원을 더 입력해 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확인 클릭. 네. 자,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이제는 배치가 끝났습니다. 괄호 1번의 조건부터 한번 볼게요. 괄호 1번에 보면 작품 제출일 및 구분별 강좌명의 개수, 수강료의 평균을 구하시오. 우리 구했지요, 벌써? 맞나요? 네.
네, 괄호 2번에 작품 제출일을 그룹화하고 구분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작품 제출일을 볼게요. 우리는 작품 제출일이 아닌 화면에 뭐라고 나와져 있어요? 행 레이블로 나와져 있어요. 행 레이블을 클릭해서 뭘로 바꾼다? 작품 한 칸 띄어쓰기 있어요. 작품 제출일 엔터. 작품 제출일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런 다음에 각각의 월 데이터가 나와져 있는데 그룹화를 하래요. 월별로 그룹화를 하래요. 현혜경님은 이미 그룹화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네. 가지고 있는 날짜 데이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가지고 있는 날짜 데이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그룹 클릭. 그룹 클릭. 아마 기본 월이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맞나요? 필요에 따라서 자료를 보시면서 연별로도 할 수가 있고요. 분기별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월로 선택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 그러면 4월, 5월, 6월로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구분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 지금 위에 열 레이블로 나와져 있어요. 이걸 뭘로 바꿀까요? 열 레이블을 구분으로 바꿀게요. 구분. 엔터. 구분으로 입력하고 엔터. 열 레이블을 구분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렬을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 화면은 비즈, 웹디자인, 펠트라고 나와져 있는데 출력 형태는 뭐가 먼저 나와져 있어요? 펠트, 웹디자인, 비즈가 나와져 있어요. 어떤 정렬을 해줘야 할까요? 아까와 똑같은 내림차순 정렬. 구분에 있는 목록 단추를 클릭을 합니다. 구분에 있는 목록 단추를 클릭을 했고요. 거기에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클릭.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클릭. 자, 그러면 펠트, 웹디자인, 비즈 순서로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되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3번과 4번 그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서 설정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조건 3은 항상 똑같아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의 체크 표시. 항상 체크 표시예요. 빈 셀에도 별표 2개는 항상 똑같아요. 자, 화면에서 피벗 테이블 옵션 화면에서 레이아웃 및 서식 그룹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클릭. 아래쪽에 있는 빈 셀 표시에 별표 2개 입력. 되셨어요? 자, 그리고 4번은 행의 총 합계는 지우고 나머지 사항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4번에 대한 설정은 요약 및 필터 그룹에서 해주셔야 돼요. 요약 및 필터 항목 클릭해 주시고요. 요약 및 필터 항목에 어떤 합계를 지우라고 되어져 있어요? 행의 총 합계를 지우라고 나와져 있어요. 행의 총 합계 체크 표시 해제 하시고요. 확인 클릭.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자, 마지막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가운데 정렬? 네, 가운데 있는 숫자 자료에 대해서 모두 영역 지정, 항목 이름들을 제외한 숫자 자료에 대해서 영역 지정. 그런 다음에 무슨 정렬을 해주자? 메뉴 홈에 와서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그런 다음에 무슨 스타일을 누른다? 쉼표 스타일. 쉼표. 그러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변경된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된다요? 네. 네. 네.
자, 앞에 있는 예제와 뒤에 있는 예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글자만 다르고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ITQ는 연습만 오히려 파워포인트보다 ITQ 엑셀이 작업하기는 더 수월해요. 정말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결과값 다 잘 나오신 거죠? 나왔죠? 네. 자, 저장 한번 하시고요. 디스켓 단추 눌러서 저장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의 예제 파일 제가 더 드렸잖아요. 3회에 있는 제2작업, 제3작업에 있는 목표값 찾기 및 필터, 정렬 및 부분합의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 설정하는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목표값 찾기 및 필터, 그리고 부분합에 대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뵐게요. 내일 아침에는 ITQ 파워포인트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